연기를 빙자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추행을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검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간을 연기자로 살아온 직업이 연기자인 조덕재입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수시로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고 허위와 거짓 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휘두르면서 앞을 향해 걸어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1심에서는 저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 촬영장에서의 상황 등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또 이해를 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해당 영화의 촬영 당시 참여한 많은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또 그 스태프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저의 연기를 업무상의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의 상황에서의 연기로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 측의 주장이 일관되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영화라는 한정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하게 한 제 연기를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심에서는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의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것이고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화를 내는 등의 동질성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감독과 연기자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인해 마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을 한다면 그로 인한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2심 재판부는 영화적인 의미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제가 추행을 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단지 2심 판사님은 제가 연기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흥분했다는 내용만 봐도 영화적 몰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심 판사님이 영화적인 상황에서의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와 영화 촬영 중 연기의 상황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들인 영화인들은
알 것입니다. 영화인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20년 이상을 연기한 조단혁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촬영 현장에서 촬영 중 연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하여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현재 영화계 내에도 신문고라고 하는 영화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영화인 신문고를 만든 취지와 목적은 영화계 내 문제로 인한 분쟁의 발생 시 자체적으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과 진실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인 신문고라는 제도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다루거나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제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배우 측과 저 모두 영화인이고 촬영장에서 생긴 일로 인해 벌어진 법정 다툼이었으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화인을 위한다는 몇몇 영화 단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무죄가 선고된 1심 후에 여성 민우의 등과 함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그들은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나 진상조사도 없이 맹목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자리에 서서 저를 매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들 영화 단체들은 왜, 어떤 이유로 여성 단체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주장과 입장만을 추종하고 그들 뒤에 서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일까요?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와 제 입장은 단 한 번도 묻지도 들어주지도 않은 채 무슨 이유로 그들의 선창에 따라 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주지하다시피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더구나 이 씬 자체가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촬영장에서의 총책임자이자 관리 감독자는 당연히 감독님입니다. 감독님은 영화 전체의 흐름뿐 아니라 촬영장의 총괄을 맡게 되며 촬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영상을 찍는 역할뿐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감독이 해야 하는 영화 현장에서의 또 다른 의무라 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 장면을 연출하는 장면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강한 몸짓의 연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었기에 당시 촬영장은 사뭇 긴장 상태였고
또 아주 가까운 거리에는 감독님과 카메라 감독님 외에 카메라 스태프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했고, 감독님 역시 NG를 외치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이 장면에 대해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했고, 주연 배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며 촬영이 끝난 후에야 감독님과 따로 독대를 하였습니다. 감독님으로서는 제가 사과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여배우의 불평을 무마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제가 달래줘야 하니 사과를 좀 하고 끝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노출에 민감한 주연 여배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영화 촬영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며 감독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촬영장의 최고 서열에 속한다고 할 주연 여배우와 감독이 한편이 되어서 조단혁 역할을 맡은 저를 영화에서 강제 하차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또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까지 옮겨졌고, 제게는 배우로서 살아온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힘든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영화인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2심 선고일에 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넉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재판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연기가 저를 향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연기에 열정을 바치고 더 나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감독님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 저를 이처럼 구렁텅이에 밀어넣고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또다시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쓰러진다면 그들은 기뻐 날뛰며 축하연을 열고 진실을 묻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조단혁 배우들과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꿈꾸는 수많은 영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영화 단체들은 1심 무죄 선고 후에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을 깨고 오히려 저를 규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외부 여성단체와 더불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유죄 판결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죄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저의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 왜 그토록 저의 유죄 판결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나 했는지, 또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연락은 해본 일은 있는지, 왜 아마 그들에겐 이 조덕재가 성추행범이 되어야만 했었던 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재판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성 관련 단체들은 언제라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편에 선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워 기자회견, 규탄대회, 성명서 낭독, 포럼 등을 개최하여 마치 영화계 전체가 성폭력이 가득하다는 식으로 영화계를 매도할 것입니다. 또 이에 동조한 몇몇 영화 단체들은 그들 뒤에 서서 그들이 지어준 피켓을 들고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따라할 것입니다. 깊은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인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화계가 저의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영화계와는 무관한 외부 여성 단체들에 의해 매도되고 또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들 영화 외적인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또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 우리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며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화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서 제 사건이 왜곡되고 과장되고 또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애꿎은 희생자들이 영화인들에게서 양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 말고도 앞으로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그러한 단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러한 빌미가 되었던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주시고 검증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단체 쪽의 입장에 서 있는 영화 단체들도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의 사건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영화 단체로서 여성 단체 편에 치우쳐 있지 말고 영화계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진상 규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또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고 제 스스로 그 시험대 위에 오르겠습니다. 전문 영화인들만이 이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영화계 전반에 미칠 거대한 영향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외부 세력에 의해 영화계가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조덕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습니다. 우리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이 사건이 한국 영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온 영화계 식구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